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소하천은 대부분 주민들의 삶과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최근 이러한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춘천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상규 강원도의원 그리고 이기원 한림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도내 현안과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21년 전반기를 끝내고요. 지금 잠시 휴직 기간입니다. 9월 2일부터 후반기 이 임시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대면을 잘 못했고 지역구 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좀 그 휴직기에 좀 주로 지역구 활동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대표 발의에서 준비했던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9월 2일 임시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준비를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 조례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신사호동의 이제 현안인데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이달 중에 착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계셨죠? 예. 네,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마장천은 요 농수로만 이용되어 왔던 아주 소규모 실개천입니다. 네. 그 수생태계 유지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농수로였기 때문에 이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 건천화와 비점 오염원의 유입 그리고 인구 집중 및 도시개발 등으로 수생태계 기능이 저하된 하천을 이 친환경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 기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총 그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이고요. 네. 총 사업 내용이 연장 총 1.4km 이 구간에 생태 체험장, 생태 저류지, 생태 탐방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호환 등이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 250억 원인데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한강 수계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부터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좀 필요하다고 느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신사호동에서 태어났고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인데요. 어릴 때 추억이 깃들었던 이 마장천이 제가 2015년도에 춘천시의원 당시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암호에 있는 잉어들이 산란기에 그 아카시아 꽃이 필 때만 되면은 마장천으로 올라왔다가 농민들한테 잡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량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연간 뭐 200마리 이상의 50cm 이상의 대형 잉어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로 산란기에 5, 6월 달에 잉어들이 산란하러 올라왔다가 농민들한테 붙잡혀서 죽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잉어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 또 우두동에 있는 이 마장천을 좀 복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직접 체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2017년도에 제가 춘천시 집행부에다가 제안을 했고, 제안을 통해 가지고 국비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정부의 투자 심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좀 자부하는 부분인데요. 뭐 아무튼 올해 드디어 이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오랫동안 힘써 오신 사업이 이렇게 착공까지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서야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과거에는 이 하천 자체를 사실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생태하천 복원 사례,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례가 우리 지역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하천이라는 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국가 하천, 지방 하천, 그리고 소하천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에 이제 소하천은 이제 하천의 이제 최상류에 위치해 가지고 산간 계곡하고 농경지 등에서 모인 물을
하류의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고 최소한 상당 기간 동안은 물이 흐르거나 또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하천의 평균 폭은 그래도 한 2m는 넘어야 되고 길이는 또 500m 이상은 돼야 그걸 소하천으로 이제 분류하고 또 관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이제 그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도 늘리고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게 하는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소하천 경우는 아까 우리 남 의원도 잠깐 설명했지만 폭도 좁은 이에 그런 실개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 주택 그리고 농경지 등을 관통하고 있어서 네. 정말로 주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천으로 이제 용수를 이용한다거나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재해 예방 차원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재해 예방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제 복개한다거나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제방을 쌓아서 그 직강화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이런 방식이 생태계에는 매우 해롭다 그런 인식이 이제 시민들의 이제 네. 공감대를 사게 되면서 이제 정비라는 용어가 어느 하에인가 이제 생태 복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환경이나 이제 생태 운동에 몸 바쳐온 시민 사회의 역할이 이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장천은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한 과정도 이 사업 네.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바뀌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제 생태하천 탐방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애들이 거의 가볼 수도 네. 있게 됐고, 그래서 생태하천 주변에 또 대개 우리가 산책길도 조금씩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도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뭐 기성세대 분들께는 과거에 우리 이제 소하천을 좀 돌려주는 놀던 그런 데들. 네, 우리가 계기가 될 놀던 것도 데들이죠.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근데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좀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 과정, 아까 또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부분들 여러 가지 푸시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예, 방금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마장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실개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위를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예산의 문제가 사실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 국가 사업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춘천시 갖고 있는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예산 확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소하천으로 지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결국 마장천 주변은 사실 이 폭우만 내리면은 상습 침수되는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수 구역이 우두동 지역의 하나의 이 문제점이었거든요. 이 비가 왔을 때 이 침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결국 대형 수로를 통해서 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수로를 만들어 주는 게 관건이었는데 기존의 마장천은 그러한 역할을 못했지만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농촌 지역의 우두동에 아직까지 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네. 이 농지에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수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농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용수 공급이. 예, 그렇죠. 용수 공급이라든가 또 이 호우 때 네. 물이 잠기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또 하나 이 수로였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신사우동이 이 도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심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 우기 때 사실은 이 물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게 지하로 스며들어야 될 네. 이 물들이 도심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몰리다 보면은 더 또 침수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과거의 소하천 모습을 되찾는 것 뿐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그렇습니다. 해결이 네. 되네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 여러 이제 소하천들이 생태하천 복원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던가 좀 이 과정상에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제가 막 이렇게 쭉 그 옛날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니까 1900 그 전에는 우리 대부분의 그 하천 관리라는 게 이수하고 치수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가져오는 물을 좀 다스리는 거, 그거에 치중돼 있었다가 1987년에 비로소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는 것으로 처음 시작됩니다. 이 목적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질 개선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우리 뭐 농사 짓다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농약 그런 거 다 섞여 있었던 거고, 공장 폐수도 그대로 다 떠내려가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오염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이라고 생기고, 그게 이제 2002년이 되면 이름이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형 하천 복원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가 2009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전환이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수 생태계의 그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죠. 네. 그래서 마장천의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0억 원 중에 국비하고 한강 수계 기금을 합쳐서 90억 5천만 원, 그리고 국도비가 117억 원으로 국비 만든 것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비가 춘천시에서 이제 37억 5천만 원을 이제 부담해서 진행이 되는데, 2017년에 처음 시작할 때 네. 생태하천 복원 당연히 기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수립했고 환경청에다가 이제 사전 심의를 이제 받습니다. 같은 해 8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심사라는 걸 또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앙 투자 심사에서 이거 적정하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서 2018년 2월에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략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같은 해 7월에 이제 착수하고 9월에 국비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민들과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요구 이런 것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마장천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일, 그것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소하천이 돼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심의를 먼저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그 도 단위 심의에 해당하는 이제 광역 심의를 그 다음 달인 4월 달에 마치고,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게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이 실시 설계안에 대한 기술 검토하고 소규모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금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실시 계획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모양이 이겁니다 하는 걸 갖다 우리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는 7월 6일에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시행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이제 공고를 낸 게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네. 이제 하게 된 것이 이제 바로 7월 15일이었으니까요. 네. 행정 절차 엄청 복잡하죠.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뭐 수십 가지의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끈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참여하시고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이 주민분들하고 소통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 얼마나 좀 의견을 내셨고 어떤 의견 들으셨을까요? 예, 2016년도 5월경에 처음 주민들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새마을 분여회 분들하고 그다음에 마을 지역 주민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춘천시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암호에다가 치어방류 사업도 하고 잉어방류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 그 마장천 주변에 그 생태 환경 보존 사업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왔고, 지금 최근까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과 계속 유대관계가 가지면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4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번을 해왔는데, 현재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그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일부 주민들께서는 조금 좀 반대하시는 분도 네. 계시긴 합니다. 그동안 좀 이 하천을 다르게 좀 활용해 오셨던 분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 토지주분들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찾아뵙고 많이 만나뵙고 있고요. 수시로 접촉해가지고 설득을 통해서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좀 당부하도록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이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그렇습니다.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예. 국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시비 부담이 이제 국비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건 예. 좀 뭐 체계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게 원래 이제 균특회계라고 해서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있던 사업이긴 한데 그 규모보다는 사실 현재 환경부가 확보하고 있는 보조 사업으로서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 이제 광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보통 줄여서 우리가 광특회계 이렇게 불렀고, 이게 환경부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이 이제 그 당시 2014년까지는 이 광특회계의 광역발전계정 이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은 환경부가 직접 편성해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은 이름이 이제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네. 해서 쭉 이렇게 지특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또 생활기반 계정이라고 해서 역시 네.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은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이름 자체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제 복원이 돼서 지역 자율계정. 그게 뭐냐면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포괄 보조 사업군에 거기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2019년이죠. 그때 이제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3.5조 원 정도를 이제 내려보내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일반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전환이 네, 되고 네.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지방으로 기능은 내려보내면서 예산은 안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국비를 이제 한 3년 동안 보존하는, 그래서 그게 뭐 사실 그때 이제 이게 무슨 지방이야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지방 소비세 인상을 해서 좀 늘어나는 그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전환 사업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3.5조 원에 대한 것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는 이제 보존해 준다 이렇게 네. 이제 정했던 거죠. 그 생태하천 보건 사업에 원래 배정돼 있던 균특회계 규모 자체는 한 71억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환경부는 이제 사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그 보조 사업으로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아까 우리가 선정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21년도에 확보가 있는 것이 한 8천억 원 정도의 네. 예산. 그걸 들고서 저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3만 몇천 개 되는 그 소하천에 대해서 이런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가면서 선정이 되고 또 주민들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정말 생태하천 보건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선정을 하는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마장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 어떻게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주민 간의 그 소통이 좀 더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요. 좀 더 주민들과 밀접하게 좀 대면 소통을 통해서 아무 불만 없이 잘 이뤄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 이 신사호동의 마장천 이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대 효과가 참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남아있는 한 가지는 무난하게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완공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 사업에 예. 대해서 바라시는 그 점 아까도 있으세요? 잠깐 얘기 나왔죠. 이 생태하천 마장천 생태하천 보건 사업 그 계획에 따르면은 생태 호환, 생태 탐방로도 설치되고 유지 용수를 공급해서 최대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합니다. 의암호에서 올라오는 그 잉어들, 그 어류에 대한 산란 장소도 제공이 되고 습지 식생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정화 식물도 이제 심게 되고요. 상류부에는 수질 정화와 어류 서식을 위한 생태 저류지도 이제 설치하고 하류 쪽에는 보행교, 관찰 광장, 탐방 데크길, 생태학습 체험장 등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으로서 지역 명소가 될 거로 기대가 돼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새, 개구리들도 다 즐거워할 겁니다. 네, 생태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지역의 노력을 통해 잊혀질 뻔한 소하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춘천 시민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